반갑습니다. 말로 하는 실전 수학의 금복쌤입니다. 정수와 유리수를 배워야 하는데 교과서에 정수가 조금 약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그래서 정수를 좀 정리하고 정수와 유리수의 연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란 무엇일까요? 앞선 시간에 우리가 자연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자연수는 자연적으로 발생했어요. 그쵸? 뭐 하나 둘 세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 둘 뭐 늘어나니까 셋넷 뭐 13개 이렇게 했는데 줄어들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예, 3개가 줄어들었다. 자연수 3개가 줄어들었다. 자, 그러면 그것을 기수로 표기는 어떻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만든 게 사람들이 반대의 부호를 음의 부호, 음의 기호, 마이너스를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우리가 자연수라고 했던 것은 플러스 기호를 사용한 거죠. 기호예요. 덧셈 뺄셈이 아니에요. 그냥 기호예요. 기호. 플러스 기호, 마이너스 기호.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수에다가 기호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적어서 사용했는데 이것을 정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호는 방향성을 가지는데 늘어난다, 커진다 이런 개념에서는 플러스를 쓰고요. 작아진다, 줄어든다의 개념에서는 마이너스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써도 상관은 없는데 옛날부터 사람들의 인식의 차원에서 플러스는 커진다의 개념으로 마이너스는 작아진다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냥 우리는 증가한다, 위로 간다, 오른쪽으로 간다, 미래를 본다 이런 거는 플러스, 반대로 감소한다, 아래로 간다, 왼쪽으로 간다, 과거로 간다는 마이너스로 생각을 합시다. 전부 그래 사용하고 있으니까. 결국 정수란 자연수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붙인 거예요. 이때 플러스 기호를 붙이면 양의 정수라고 하고 마이너스 기호를 붙이면 음의 정수라고 하는 거죠. 표기할 때는 적을 때는 반드시 갈로를 하고 적는 게 원칙입니다. 플러스 3만 쓰면 안 되고 앞뒤로 갈로를 해야 된다는 소리고,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생략을 하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많은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뒤에 예제 문제 풀이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앞서 이야기한 연산자 4층 연산 기호에 덧셈 뺄셈에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기호가 있어요. 그런데 수식에서 이것이 양음의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덧셈 뺄셈의 플러스 마이너스인지를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생략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실수를 하는 거거든요. 역시 예제 문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를 모두 구하시오. 처음 배운 학생은요, 정답이 없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기호 생략법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자, 기호 생략법이란 숫자를 정수를 단독으로 쓸 때는 갈로 안 써도 됩니다. 그 두 번째, 양의 정수에서 플러스 기호는 생략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양의 정수는 무엇일까요? 2와 5 두 가지이고요.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입니다. 이제 생략법을 알겠죠? 갈로와 플러스 기호는 양의 기호 플러스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헷갈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음의 부기호 마이너스는 절대 생략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문제를 바꾸어서 정수를 모두 구하시오 이러면은 아까 없던 게 추가가 돼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2, 5 외에도 0도 정수가 되는 거예요. 숫자 0의 발견은 수학적으로 대혁명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죠. 1과 더불어서. 자, 0도 하나의 정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정수는 양의 정수도 있고 0도 있고 음의 정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림처럼 분류하면 양의 정수는 자연수과 똑같은 것이고 그리고 0 그리고 음의 정수 이렇게 구별한답니다. 수의 대소관계를 알아볼까요? 수들을 직선 위에 대응시킬 때 이 직선을 수직선이라고 해요. 가운데 0을 기준으로 오른쪽 편을 양수, 왼쪽에 있는 숫자들을 음수라고 통칭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0은 원점이라고 불리웁니다. 후에 좌표평면 위에서도 원점이 나오겠죠. 이때 점 A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초록색처럼 점의 명칭 A를 적고 갈로 해서 대응하는 숫자를 적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숫자들이 오른쪽으로 진행하게 되면 점점 늘어나는 거죠. 덧셈의 개념처럼.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는 거예요. 물론 왼쪽으로 보면 숫자가 작아진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보통 항상 우리는 숫자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진행할 때 커진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수직선을 활용해서 생각하면 좀 감각이 좋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수의 대소관계 결론 오른쪽에 있는 수가 크다. 정수의 덧셈 뺄셈을 해볼게요. 일단 답부터 하게 되면 양의 정수 5에 양의 정수 2를 더하니까 그러니까는 7이 되겠죠. 양의 정수 7 플러스 7 그리고 양의 정수 5에 음의 정수 마이너스 2를 더하면 5개가 늘어났다가 2개가 줄었으니까 3개가 되겠죠. 그래서 양의 정수 3으로 표현해도 되고 아니면 자연수 3으로 표현해도 되는 겁니다. 빠르게 해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5에 플러스 2를 하니까 5개 줄었는데 2개가 늘어났으니까 3개가 준 거랑 같죠. 그래서 음의 정수 마이너스 3이 되고요. 리을은 음의 정수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2를 더하니까 5개가 줄었는데 또 2개가 줄은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예요. 덧셈의 기호 플러스는 방향성에 그냥 더해줘라는 뜻이에요. 양의 정수에다가 양의 정수를 더하면 그 방향으로 계속 증가하는 거죠. 근데 양의 정수에다가 음의 정수를 더하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위로 가던 게 아래로 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덧셈의 의미는 늘어난다, 합의 의미입니다. 무조건. 합의 의미.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연수 할 때. 오른쪽 네 문제를 풀어볼까요? 빠르게. 자, 2 플러스 2 생략할게요. 이제 플러스 2 더하기 5는 7 마이너스 2 더하기 플러스 5는 플러스 3 마이너스 플러스 2 더하기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7 보이나요?
왼쪽 문제랑 자리만 바꾸어서 더하기 기호에서 왼쪽 오른쪽 자리만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결과가 다 성립하죠.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것을 교환한다. 교환 법칙이라고 해요. 교환 법칙 성립합니까? 예, 덧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다시 정리하면 덧셈은 합의 의미로서 덧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정수의 뺄셈. 저 뺄셈 기호는 의미가 줄여라 이런 의미예요. 기억은 5에서 2를 줄여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3이죠. 그런데 니은은 5에서 마이너스 2를 줄여라. 어떻게 될까요? 음의 기호 마이너스의 의미는 반대 방향을 의미하니까 줄여라의 반대 방향은 느려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뺄셈 기호 마이너스와 음의 기호 마이너스가 만나면 마이너스 만나면 플러스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걸 감각적으로 익히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기호 생략을 붙이면 갈로 다 없애고 마이너스 만나니까 플러스로 변신시키는 거죠. 음의 기호 마이너스는 앞에 부호를 바꿔라는 뜻입니다. 니은은 7이고 디귿은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2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7. 리을은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 되죠 이제?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자 이제 오른쪽을 보면 앞에 덧셈과 마찬가지로 자리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2 빼기 5는 마이너스 3. 니은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7. 디귿은 2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플러스 5가 되는 거죠. 7. 리을은 마이너스 2에 플러스 5가 되네요. 3. 어때요? 왼쪽 것과 답이 어떻게 되죠? 다르죠? 예, 뺄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덧셈만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덧셈에서는 교환 법칙 성립. 앞서 배운 덧셈 뺄셈에서 더할 때는 더하는 양, 증가량, 뺄셈에서는 줄어드는 양, 감소량, 그것을 별도로 나타내는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절대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값이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절대값은 말 그대로 증가량, 감소량의 개념이니까 양수로밖에 표현이 안 돼요. 자, 그것을 별도로 설명을 하면 절대값이란 수직선 위에서 수를 나타내는 점과 어디, 원점 사이의 거리 또는 그 차를 나타내는 수를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호로는 짝대기 2개 끄면 되겠죠. 그림처럼. 예. 읽을 때는 절대값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수직선 위에 점 A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5만큼 떨어져 있죠. 그러면 절대값 5는 5가 되는 거예요. 점 B는 좌표가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3은 거리가 3이니까 양수 3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예제 문제를 보면 절대값 3은 그냥 3. 절대값 마이너스 3은 또 3. 그냥 3. 절대값 0은 부호가 없죠. 그러니까 0은 0. 절대값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변화량을 그냥 양수로 표현하는 거니까. 양수로, 결과가 양수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문제를 통해서 절대값 기호를 풀어볼게요. 방법은 절대값 기호를
괄호로 바꾸고 양수가 되게끔 부호를 결정하시면 돼요. 최종 결과가 양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1번은 양수 6의 절대값이죠. 그러니까 절대값 기호를 없애면서 괄호를 하고, 그런데 6 자체가 양수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부호 그대로 가면 됩니다. 답은 6. 자, 2번은요. 절대값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의 절대값이죠. 음수의 절대값. 그러니까 절대값 기호를 괄호로 바꾸었죠? 그런데 안에가 마이너스 6 음수잖아요. 그래서 앞에 양수가 되게끔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요. 괄호를 풀게 되면 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서 플러스가 되잖아요. 음수 기호가 플러스 기호로 바뀌는 거예요. 양수 기호로. 그래서 최종 생략하니까 양의 기호 생략하니까 6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보시고 나중에는 그냥 처음 식에서 그냥 6이구나 이렇게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 학생들이 싫어하는 형태죠. 문자로서 주어졌을 때. 똑같아요. 문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3번은요. x가 0보다 크다 했죠. 그러니까 x는 양수란 뜻이죠. 그래서 절대값 x는 기호를 없애고 괄호 x. 양수니까 부호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괄호 풀으니까 x로 표기가 되는 거고요. 4번은 y가 0보다 작으니까 음수라는 뜻이에요. y 자체가 음수예요. 음수. 자, 그러면은 절대값 y는 괄호로 바꾸면서 y가 음수니까 음수를 양수가 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죠. 2번처럼. 그래서 마이너스 붙이고, 그러니까 최종 결과는 마이너스 y로 표현이 되죠. 자, 마이너스 y라고 보이는데 얘가 음수예요, 양수예요? 마이너스 기호가 있다고 음수가 아니죠. y가 음수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y는 양수가 되는 거예요. 정리를 잘해서 문자일 때도 헷갈리지 맙시다. 자, 양과 음의 정수를 사용하여 덧셈 식으로 나타내시오. 관점을 바꾸어서 덧셈 식으로만 나타낼 거예요. 자연스럽게 적혀있는 덧셈 뺄셈 식에서 덧셈 식으로만 나타내는 거예요. 덧셈 기호를만 사용해서 뺄셈은 없애라는 거죠. 그리고 음의 기호, 양의 기호하고. 자, 첫 번째 항 마이너스 1은 첫 번째 항이니까 그냥 갈로 치면 되겠죠. 그리고 더하기. 자, 5는 숫자 5는 그냥 갈로 치면 되는데 양의 정수라는 뜻에서 플러스 기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놔두고, 네 번째 항 놔두고, 다섯 번째 항도 플러스니까 플러스 4라고 하고 갈로 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마이너스는 어떤 의미일까요? 뺄셈이죠. 플러스로 바꾸려고 하니까 마이너스 음의 기호를 사용해서 숫자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갈로 쳐버리면 되겠죠. 이 느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네 번째도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로 해서 묶어버리면, 갈로로 묶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다섯 개의 항이 모두 플러스의 개념으로 덧셈의 항으로, 다섯 개의 항으로 연결되어 버리죠. 이 느낌이 숫자를 봤을 때, 연산자를 봤을 때 보여야 돼요. 중요하니까 쌤이 이걸 하고 있겠죠, 지금. 문제만 보고 밑에 빨간색 결과가 머릿속에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지 반복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정말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거. 좋긴 좋은데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되네. 어느 광고 카피네요.
오늘은 정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봐요.